예, 스킨룩스 대표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료 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치료를 어떻게 하냐, 혹은 어떻게 한약으로 낫냐 라는 질문, 그리고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완치는 다 되냐, 아니면 혹시 재발은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진료를 제대로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대면 진료를 못 하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영상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진료 때 설명드리는 거 거의 그대로 설명드리고, 논문 같은 거는 병원 진료 때 논문을 보여드리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희 병원 치료가 효과가 있는 이유, 다른 한의원 혹은 피부과에서 안 되는데 니네는 어떻게 낫니? 라는 질문 혹은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일단 열대사 장애 어쩌고 하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이런 치료를 해서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시기까지의 증상이 지루성 피부염이든 주사 피부염이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든 아토피든 열대사 장애랑 별로 상관없는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 병원 치료에서는 열대사 장애 어쩌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상적으로는 혈관을 좀 줄여줘야 돼요. 얼굴이 빨간 환자들이 저희 병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토피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조금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주사 피부염의 경우 아니면 안면 홍조의 경우 피부과에서 혈관 레이저를 많이 하잖아요. VBM 시너지 제네시스, 이런 혈관 레이저를 하는 이유가 혈관을 좀 줄여줘야지 혈관으로 인한 이런 홍조를 좀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혈관 레이저만 했을 때 이제 열 에너지로 인한 화상 때문에 별로 경과가 좋지 않은 거고요. 그럼 너는 어떻게 치료하냐 라고 했을 때, 저희 병원은 한약을 쓰잖아요. 그럼 한약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병원 치료할 때 환자 인터뷰들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치료할 때 완전 무자극을 합니다. 일단 저희 치료를 할 때 화장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완전 무자극이 가능해요. 보통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피부관리실 이런 데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주로 화장품을 쓰잖아요. 그런 데들이 이제 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완전 무자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화장품을 제조를 하지만 저희 병원 치료를 할 때 화장품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 무자극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완전 무자극 때문에 화장품을 환자분들한테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억제 효과가 있는 천연물, 한약 때들이 있어요. 허벌 컴포지션이 바소 컨트릭션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혈관 수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약재들이 꽤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한약, 여러 번의 임상을 거쳐가지고 저희 병원 치료하는 이런 물질들이 나온 거예요. 이 피부층을 두껍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금만 자극이 가도 금방 빨개지지 않고 자극도 덜해지고 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가 좀 재생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허벌 포뮬라가 운드 힐링 효과가 있다는 이런 논문 꽤 있거든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을 시켜주면서 상처 치유도 도와주고 피부층도 두껍게 콜라겐 합성을 해주는 천연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병원 치료를 할 때 완전 무자극으로 유효 물질만 최대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백 효과가 있는 천연물,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천연물, 이런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문 일일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염증으로 좀 얼굴이 까매지는 거, 이 전문용어로 PIA, 포스트 인플라메이터리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염증 후 색소 침착의 약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해주는 겁니다. 치료하면서 염증으로 인한 얼굴이 타는 거,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 그런 것까지 같이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백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아토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토피 치료가 안 돼요. 이런 약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중에서 무자극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천연물들을 저희가 최대한 치료하면서 선별해서 임상이 정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 무조건 열대사 장애니까 열 내려야 돼,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나 이소티논, 이소트리티노인 제제를 쓰신 분들은 저희 병원 그냥 오시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런 약물들을 거의 다 쓰고는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요 약물들의 리바운드나 요 약물을 끊고 나서 생기는 이상 반응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그런 리바운드가 좀 진행이 되나라고 보면은, 약을 마지막으로 쓴 날로부터 한 1에서 2주 이내 보통 이런 리바운드가 시작이 되고요. 시작된 리바운드는 6에서 8주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물 사용 기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좀 넓게 잡으면은 6에서 8주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증상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최대한 잘 넘기기 위해서 저희 병원의 내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다른 병원에서 주사라고 진단을 받을 만한 환자죠. 이 환자 보시면은 이제 이 상태로 처음 내원한 게 2010년
5월 20일 제가 요거는 치료 기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환자 사진 이거 로 데이터까지 다 보이게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 그래서 대략 한 3개월 하고 조금 더 열흘 정도? 100일 정도 됐네요. 해서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제법 쓴 주사 피부염 진단을 받은 환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한 빠르면은 3개월이에요. 그리고 치료 기간이 이제 최소 3개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달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3에서 한 6개월 이제 좀 약을 짧게 쓴 경우 증상이 좀 가볍다 뭐 싶은 경우는 한 3에서 한 몇 개월 정도. 그리고 그 내가 좀 중증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를 뭐 5년 10년을 썼다 이런 경우는 총 유병 기간의 한 10%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한 5년을 쓴 뭐 지루성 피부염이다 이러면은 치료 기간 한 10%면은 6개월이죠. 10%면 1년 이 정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뭐 한 10년 20년이 됐다 이러면은 치료 기간을 1에서 2년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심한 중증의 아토피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2017년 2월부터 해가지고 8년 1월까지 해서 보통 아토피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이 환자는 그래서 1년 정도. 근데 아토피는 뭐 어릴 적부터 뭐 성인 아토피까지 뭐 한 30년 40년 된 환자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2년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총 유병 기간에 한 10에서 20% 정도 잡으면 무난합니다. 치료 기간의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완치는 되냐, 재발은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재발될까봐 걱정하시고 완치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완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치를 할 때까지 안 해서 그런 거지. 완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혹은 뭐 200%그 이상까지 저희가 커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 누가 봐도 치료 다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기준엔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에 들 때까지 무제한으로 오실 수 있게 2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원 횟수도 제한이 없고 내원 기간도 마음대로 나을 때까지 오시라고 그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치료 효과 없으면 환불도 되는 거 아시죠? 다 환불합니다. 네. 그리고 재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불필요한 자극 혹은 스테로이드 재사용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요거는 인터뷰한 2개의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위에 카드로도 넣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고요. 10년 전에 치료받고 10년 후 다시 찾은 이유라고 한 요 환자분. 요 환자분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스테로이드 부작용 치료 다 됐습니다. 근데 왜 왔냐? 스테로이드를 피부과 가서 그냥 다시 쓴 거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12년 만에 다시 오신 경우 이 환자는 왜 다시 왔냐? 10년 전에 치료 되게 빨리 잘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12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암 때문에 항암을 하느라고 스테로이드를 쓴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부득이한 경우죠. 그래서 그 이대 목동에서 항암을 하시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 2사례는 전부 다 인터뷰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불필요한 자극, 뭐 레이저 시술 이런 거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이제 스테로이드 재사용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재발은. 아토피의 경우에는 알레르기에 조금 취약한 몸 상태이다 보니까 아토피 내가 먹었을 때 좀 간지러울 것 같은 음식들 있잖아요. 좀 과도하게 익히지 않은 뭐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피하시면 됩니다. 치료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또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